외왕이 우리나라 장군 김웅서와 강홍림이 죽은 후로 우리나라를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일으키고자 병기를 수리해가지고 군사연수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폐문이, 공문이 왔다고 하네요. 왕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급히 떼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니네가 반역하자 함을 우리 조선의 왕이 아르시고 생부를 보내서 살아있는 부처를 보내사 너의 죄를 자세히 물은 후에 항복하는 문서를 받으라 하시니 만일 네가 순종치 아니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리라. 여기서 구분은 나누어서 선별한다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불태우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불태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외왕이 쭉 읽어보고 다 읽어보고 비웃습니다. 조선에 어찌 생불이 있으리요? 이는 우리를 의욕해 함이라 헷갈리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비웃네요.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이 쭉 의논을 하는데 조선에서 오는 놈이 지가 혼자 생불이라고 하오니까 조사할 게 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왕이 그 방법을 시행합니다. 이 방법으로 인해서 생불인 사명당, 우리나라 사신이죠. 사명당이 곤란에 빠져들죠. 즉 병풍 1만 8천 칸을 만들어 글씨를 써 들어오는 길 좌우편에 세웠다. 이게 외왕이 한 거고요. 사명당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타개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왕과 사명당이 서로 인사하고 앉은 후에 왕이 말하길 그대가 생불이라 하니 들어오는 노변에 길거리에 병풍이 그를 보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명당이 주마간산으로 보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나가듯이 대충 봤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그 글을 듣고자 하노라 라고 합니다. 사명당이 조금도 생각함이 없이 17,990칸을 외웠다. 자, 사명당의 영웅적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죠. 이 글은 외왕이 사명당을 시험하고 그리고 사명당이 그것을 영웅적인 모습으로 타개하는 그러한 구조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타개했지? 라는 것을 알아놓기 바랍니다. 사명당의 영웅적인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한 칸 왜 안 외웠어? 라고 물어보니까 사명당이 한 칸은 글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왕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자기 신하를 보내서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과연 한 칸이 바람에 덮였다고 하니까 왕이 이제서야 그 신기함에 놀라서 제 신하들에게 분명히 생불일 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다시 말합니다. 송당에 깊이판 연못이 있으니까 한 150m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유리방석을 띄우고 방석에 앉으라 하면 아마도 생불인지 아닌지 그 진실과 거짓을 알 것입니다. 라고 두 번째 시험을 들게 합니다. 왕이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명당이 요번에 어떻게 하나요? 염주를 방석 위에 던지고 앉으니 그 방석이 잠기지 아니하고 바람을 따라 무란왕래하였더라. 자, 어지러움 없이 왔다 갔다 하였더라. 즉 가라앉지 않았다는 거죠. 사명당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영웅적인 모습을, 초인적인 모습을 여기서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과 좌우가 그것을 보고 또 놀래서 또다시 고민을 합니다. 신하가 그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폐하 근심 말읍소서. 사명당을 그냥 두면 큰 화가 일본에 있을 것이니라. 한 묘책을 생각해오매 별당을 정갈하게 짓고 그리고 별당 밑에 무쇠를 깔고 무쇠 밑에 풀무를 묻고 풀무는 불을 태우는, 불을 나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사명당을 방에 들인 후에 사면문을 굳게 잠그고 풀무에 불을 다투어 불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생불이라도 불에 녹을 수 없습니다.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시험을 하게 합니다. 왕이 그 기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사명당이 있을 집이라 라고 영을 내리죠. 그러니까 와서 집을 지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도 안 되는 시간에 사명당이 집을 짓습니다. 사명당이 어찌 그것을 모르리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글쓴이의 생각이죠. 편집자의 논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명당이 어찌 그것을 모르리요? 편집자의 논평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공사를 마친 후에 사명당을 인도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랬더니 너무 덥네요. 그래서 사명당이 얼음 빙자를 두 손에다 쓰고 그리고 앉으니까 사면 벽에서 서리가 내리고 고드름이 드리워서 가장 추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낸 후에 한기가 너무 거하니까 너무 추우니까 사명당이 얼음 빙자 하나를 버렸습니다. 지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도 더움이 없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수를 부려서
자신에 대한 계략을 깨트리는 사명당의 모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왕이 다음날 신하를 보내서 사명당의 사생을 탐지합니다. 살고 죽음을 탐지합니다.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명당이 죽기는커녕 새로이 방 안에 고드름이 틈없이 들이우고 한기가 사람이 쏘여지니까 신하가 깜짝 놀랐겠죠. 사명당이 그런 신하를 보니까 크게 노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내 들으니 일본이 덥다 하니 이런 냉돌에 사신의 집을 정해가지고 잠도 못 이루게 하냐? 네 왕이 타국 사객 사신을 이같이 박대를 심하게 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혼을 내줍니다. 춥다고 혼을 내주네요. 자, 그래서 사관이 깜짝 놀라서 그 사실을 왕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또 한 번 계략을 냅니다. 왕이 바보가 아닌 이상 더 이상 이 계략을 바로 듣진 않겠죠? 우선 계략 먼저 봅시다. 지금 일이 너무 급하게 되었으니까 무쇠로 말을 만들어서 풀무로 달군 후에 또 달궈요. 불태웁니다. 사명당을 청하여 그 말을 타라 하면 사명당이 비록 생불이나 의심하리까. 아까 전과 비슷한 계략이죠. 왕이 생각해보니까 개교를 계속 썼는데도 맞지 못하고 요번 개교도 맞지 못하면 생불이라는 실체만 확정되겠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 내려요. 그랬더니 신하가 말하기를 100가지 계략을 써도 그 생불인지 아닌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차라리 지금 한 게 제가 낸 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왕이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철로 된 말을 만들어 가지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죠. 사명당을 청해서 이제 타려고 합니다. 사명당이.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전과 똑같은 계략이니까 더 이상 재미가 없죠. 사명당이 자기 힘으로 할 게 아니라 용왕의 편지를 손에 쥐고 향산사를 향해서 2번 절을 합니다. 그 향산사에는 사명당의 스승인 서산대사가 있었어요. 즉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크게 한번 혼내주려고 합니다. 자, 사명당이 나와가지고 청기를 살피니까 이상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사명당이 급한 일이 있어 나를 향해 재배하는구나, 2번 절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손톱에 물을 묻혀 동을 향해, 동쪽은 일본이죠, 3번 뿌립니다. 그랬더니 삼색 구름이 사면으로 일어나가지고 일본으로 쭉 날아가서 일본의 뇌성병력이 진동하며 큰 비와 얼음덩이가 내려와 일본이 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차들어와서 일본이 결국 잠기게 됩니다. 거의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렵겠죠. 자, 이거 어찌 두렵고 겁나지 아니하리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누가 한 얘기입니까? 편집자, 작가가 한 얘기죠. 편집자적 논평이 거기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일본을 혼낸 다음에 사명당이 조화를 부려 몸을 공중에 올려 앉으니까 그 모습이 매우 형묘하였다. 모습이 매우 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명당이 고성됨에 크게 높은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합니다. 누굴 꾸짖어요? 왕을 꾸짖겠죠. 외왕을 꾸짖습니다. 예의 없는 니놈이 하늘의 뜻을 모르고 우리 조선을 가볍게 여겨 계속해서 침범코자 하니 그 죄가 용서하기 어렵고 또 임진왜란 이후로 조선의 사망자 수가 부지기수라 매우 많다. 우리 조선이 주야로 바라기를 외왕을 베고 일본의 씨를 없애고자 한다. 조선에서 희망사항이 외왕을 죽이고 일본의 씨를 없애자 이거다. 그러니까 외왕은 빨리 니놈의 머리를 올려라 라고 요구합니다. 외왕이 이제 굉장히 크게 겁먹어가지고 내 호남무지하여 어리석어서 생불이신 줄 모르고 여러 번 희롱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시면 항서를 써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당이 말하기를 내 비록 왕명으로 왔으나 왕의 명령으로 왔으나 내 마음은 실제로 모질진 않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니까 빨리 항서나 빨리 올려라 라고 죽이려던 것을 항서로 바꿔버리죠. 이 말을 왕이 듣고서 항서를 쓰는데 그 항서에 나타난 뜻을 보니까 외왕의 뜻을 보니까 극히 만홀하다고 합니다. 만홀이라는 거는 한만하고 소홀하다예요. 항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명당이 당연히 화가 났겠죠. 사명당이 항서를 보고 항서 그만 쓰고 너희의 보배를 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용왕이 그러면서 이제 용왕이 편지를 쥐고 향산사를 향해 이번엔 4번을 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날씨가 다시 개어가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 도수를 보면서 벌벌 떨면서 무슨 보배를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명당이 재물이 아니라 네 목숨을 갖고 가겠다. 왜? 아까 전에 목숨 갖고 간다고 했는데 봐줘가지고 항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항서가 만홀했죠? 예, 매우 내용이 빈약했죠? 그래서 다시 화가 나서 목숨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예, 머리만 올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말하기를 머리를 들이면은 우리 일본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예 뭐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의 기업이 아니라 대대로 물려오는 재산이나 사업을 얘기합니다. 예, 그 기업을 망칠지니 바라건대 다른 보배와 항서를 다시 써올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명당이 그래 네 보배 네 목숨 갖춰서 뭐하냐 항서만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그래서 왕이 항서를 올린 다음에 서로 좀 편안해지니까 조선과 일본이 서로 강화했으니까 강화라는 거는 이제 평화로운 상태죠. 싸우던 상태가 그치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서로 강화했으니까 형제의 나라가 되면 어떠한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명당이 그럼 어느 나라가 형이 될래?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조선이 형이 될까나이다 라고 왕이 이제 비굴하게 나가기 시작하죠. 예,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 일본이 형이 되죠. 그런데 지금 조선이 형이 됐습니다. 역사적 수모를 이제 허구적으로 승리로 바꿨습니다. 사명당이 말하기를 그러면 해마다 무엇으로 공하려 하느뇨? 무엇으로 공물을 바치겠느뇨? 라고 물어보니까 왕이 다시 다만 가벼운 보배로 1년에 한 번씩만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명당이 이제 기분이 다시 나빠졌죠. 목숨까지 살려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의 보배는 다 있으되 다만 귀한 것이 사람 가죽이라. 종과 북 따위의 물건들을 만들 때 인피, 사람 가죽 아니면 할 길이 없으니 매년 인피 300장씩 봉상하라. 사람 300명씩 죽여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에 대한 분노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걸 여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대로 하면 일본이 3년 내에 망하니까 제발 다른 거를 얘기해 주소서 라고 얘기하니까 사명당이 다시 한번 그대 없이도 그대 자손이 그대의 일을 다 받들 것이니 빨리 그대의 머리를 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외왕이 다시 한번 비굴하게 목숨을 이어가죠. 내 죽어서 망하나 인피로 망하나 망하긴 일반이니 제발 생불님 양국이 구평하게 해주소서 함께 평안하게 해주소서 저 죽이지 말아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사르명당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은 인피를 대신해서 사람 300명씩 국경에 있는 관을 이렇게 정비하는 관을 지키는 자리를 살리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직업을 맡게 해라. 즉 일자리를 창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허락하거늘 사명당이 모든 일이 요당함에 요당 끝남에라고 나와있죠. 모든 일이 끝나고 돌아가고자 하니까 왕이 만류하면서 우리나라 경계나 경치나 보고 가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명당이 아까 전에 당한 게 있죠. 예, 그래서 또 나를 희롱하려고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왕이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어찌 그런 불미스러운 추잡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명당이 말하기를 일본 인심은 어려우나 난측 측정하기 어려우나 경치나 구경하고 가야겠다 하고 말하니까 왕이 사명당을 금으로 만든 의자에 앉히고 인도에서 여러 곳 경치를 찾아갑니다. 입장이 완전히 역전됐죠? 예, 사명당에 대한 예우가 지금 이거를 통해서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10여 사기나 지나가지고 10여 사기라는 거 개월입니다. 10개월 정도가 지나가서 이제 조선에 돌아가려고 왕한테 고하니까 왕이 생불님이 누추한 곳에 오셔가지고 고행을 많이 하시니 불승환기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일본을 낮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술에 각색 비단과 보배를 가득 실어 드리는데 사명당이 말하기를 사명당의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보배 쓸데없다. 우리나라 포로 처녀인을 주면 데려가겠다. 어떤 보배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왕이 그 말을 듣고 즉시 분부해서 피로인 천여명을 불러오니 사명당이 그 백성과 군사를 배에 싣고 발항할세 떠날세 외왕이 백리 밖에 나와서 전송하더이다. 사명당이 떠날 때
배웅하면서 이 소설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임진록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상과 우리가 바라는 임진왜란상 그리고 영웅들의 모습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본 수업 시간에는 임진록을 통해서 알아본 군담 소설, 전쟁 소설의 특징, 그것을 유충열전과 비교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작가는 임진록을 씀으로써 지배계층에도 영향을 끼쳤을 테고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과연 지배계층은 어떤 영향을 받았고 백성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